네, 요즘 소상공인들의 이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인데요. 이를 또 대변하는 분 모셨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먼 길 오시느라고 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좀 접하게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지금 제도가 나온 건데 개편안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나마 개편안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 체계를 이원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결정 체계를 지금도 현재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체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둔다는 건데 네. 지금 구간설정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구간설정을 소상공인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긴 하는데 네. 지금도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보면 공익위원들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하는데 대부분 캐스팅보드를 공익위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안 따라주면은 사실은 이제 그 공익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공익위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간설정위원회에 이거를 정부 쪽에 있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물론 노사 합의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사가 정말 끈질긴 합의를 통해서 결정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자칫해서 정부의 어떤 생각대로 가이드라인이 하면은 노사가 그걸 설사 구간설정에서 만들어서 결정위원회에서 따르더라도 지금처럼 나중에 다시 파행을 겪는다든지 어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실 수용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저는 거꾸로 사실 최저임금 결정을 그 노사가 진짜 끝장 토론을 하고 외국의 사례가 그렇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끝장 토론하는 구조를 좀 만들거나 아니면 구간설정위원회에 서로 양쪽에 첨예한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어떤 정부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의 의석 순서대로 대법관대로 구간설정 그런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면은 조금 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수용하는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유수당도 상당히 좀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 많으시죠? 주유수당이라는 것이 과거의 근로기준법과 이제 있었던 오랫동안 관행되었던 일이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오래 하니까 하루 정도는 휴무를 줘야 된다. 휴무를 줘야 되는데 휴무를 못 주면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일들이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법 안에서는 통상임금 안에 포함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안에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깥으로 빠진 거거든요. 임금 따로 주유수당 따로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을 올라간 거죠. 사실은 저희는 잘못하면 이제 10,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물론 주에 15시간 이하는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아르바이트라도 15시간이면 하루에 5시간인데 주유수당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 최저임금은 지금 8,530원이 아니라 이미 주유수당을 15% 포함하면 1,060원이 된다는, 1,030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갔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유수당이 마치 최저임금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도 저희는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유수당의 제도라는 것을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건 정비하고 또 10,000원 시대에 실질 임금 10,000원 시대에 따른 정부 대책이 시급한데 이거를 약간 노동부 장관령으로 이거 최저임금은 사실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게 됐는데 이거를 국회에 통하지 않고 장관령으로 바꿨다는 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이 필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그 방향을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의 법이 오래 있었죠. 중소기본법이라는 게 소상공인이 그동안 중소기업 안에 한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지난 2011년도에 소상공인 지원법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별도로 체계적인 관리를 따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이고 소상공인은 유통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떤 역할과 어떤 구분을 잘 줘야지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본법 하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치 한 국가가 형법, 상법은 있는데 헌법이 없는 거죠. 헌법을 만든다.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을 그다음에 어떤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는 그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소상공인 기본법은 사실 헌법을 만드시 테두리만 윤곽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제대로 그다음에 책임이 부여되는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네. 처음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뭐 담고 계신 뭐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그동안에도 청와대는 많이 갔었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중소기업 하나의 분리로 갔었고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자영업 소상공인은 하나 중소기업과 달리 자기 노동자 겸 스스로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실 말씀하셔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감명 깊은 얘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불러서 간담회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죠.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감사한 표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세부적으로 뭘 해달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공정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상당히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정경제라는 거가 확립된다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보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룰에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정경제를 좀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지원보다는 또 육성을 해서 사람을 많이 쓰는 정말 제대로 인건비를 많이 만드는 그다음에 자기가 소상공인의 범죄 벗어나도 정말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한번 의지도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또 책임 있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내일 같습니다. 정말 자리가 정말 실효성 있는 그 정책이 이제 추진되는 그런 첫 걸음이 되는 정말 의미 있는 소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좀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또 전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더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세요. 요새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내수도 안 좋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는 언제든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생업에서 정말 불굴의 DNA를 갖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거든요.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 체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어떤 우리보다 더 약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가져가면서 또 정정당당하게 국가에다가 우리의 어떤 계층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상공인 계층이 되겠다. 그게 소상공인 기본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다짐하는 자세로 갖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또 대통령과의 만남도 희망의 기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